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센 바람이 불어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우리에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결국은 환한 빛을 찾아냈던 위대한 저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은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거대한 시련들, 그리고 그 아픈 상처를 희망으로 바꿔놓았던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숨결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려 해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민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들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무거운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눈을 감고 잠에 들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기억은 1950년 6월 25일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에 정적을 깨뜨린 그 서늘한 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곳곳을 붉은 피와 뜨거운 눈물로 얼룩지게 만들었죠. 전쟁이 잠시 멈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진 직후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눈을 뜨면 사방에 펼쳐진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내린 건물들의 잔해와 폭격으로 인해 시커멓게 타버린 채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산천뿐이었어요. 끊어진 한강철 교회를 위태롭게 매달려 건너던 수많은 피난민의 행렬, 그리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치고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채 울부짖던 이산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전 국토에 가득했죠. 거리에는 부모를 잃고 굶주림에 지쳐 눈망울만 커진 아이들이 넘쳐났고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지붕 하나는커녕 내일 아침 아이에게 먹일 죽 한 그릇조차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답니다. 당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외국의 종군 기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죠. 그들은 이 나라가 다시 제발로 일어서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가혹한 사망 선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국민의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끈질기고도 뜨거운 생명력을 미처 알지 못했나 봐요.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해 가을부터 우리 국민들은 주저앉아 슬퍼하기보다는 거친 흙바닥 위에서 다시 삽과 괭이를 들고 일어났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험난한 피난지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어냈고 아버지들은 폐허가 된 공장의 차가운 기계 앞에 다시 서서 불을 지피기 위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렸죠. 이건 누구 하나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을 내 손으로 지키고 무너진 내 나라를 다시 내 힘으로 세우겠다는 간절하고도 숭고한 일념 하나로 온 국민이 거대한 복구의 한몸이 되어 하나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 잿더미와 먼지 구덩이 위에서 우리는 벽돌 한 장마다 피눈물 섞인 희망을 꾹꾹 눌러 담아 쌓아 올렸고 마침내 전 세계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적인 역사를 우리 스스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로의 상태에서 오직 인간의 강인한 의지와 서로를 향한 애틋한 연민만으로 피워낸 이 위대한 여정은 우리가 그 어떤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증거가 되었죠. 그 당시의 눈물겨운 헌신과 복구 의지가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평온하고 따뜻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의 총성은 멎었지만 우리 앞에는 배고픔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적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 해마다 봄이 오면 우리 민족은 잔인한 보릿고개를 넘어야만 했죠. 전년도에 수확한 쌀은 이미 바닥이 났는데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나요? 그 시절 우리 농촌의 풍경은 참으로 애처로웠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으려 들판으로 나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찔레꽃순을 꺾어 허기를 달래야 했고, 부모님들은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우며 자식들에게 줄 옥수수죽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눈물겨운 하루를 버텨냈죠.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그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생사를 확인하는 간절한 안부였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지독한 가난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답니다. 1970년대 초 절미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온 국민이 밥솥에 쌀을 안 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덜어내어 미리 저축을 시작했죠. 나 한 입 덜 먹고 나라를 살리자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마음들이 모여 국가의 식량 창고를 조금씩 채워나갔던 거예요. 동시에 과학자들과 농민들은 우리 땅에 맞는 새로운 벼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답니다. 마침내 1971년 통일벼라는 기적 같은 품종이 탄생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수천 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배고픔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죠. 농민들은 새벽이 오기도 전에 논으로 나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견디며 모를 심었고, 도시의 시민들은 절약과 저축으로 그 발걸음에 힘을 보탰답니다. 그 누구도 혼자만 배불리 먹으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빈 밥그릇을 걱정하며 함께 이 고개를 넘고자 했던 그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절대 빈곤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 시절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걸음이 되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풍요로운 식탁과 평온한 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릿고개의 험난한 산맥을 간 넘었을 무렵, 이번에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대한 경제의 해일이 들이닥쳤답니다. 때는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기 시작했죠. 내일부터 기름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 한마디에 전 세계는 비명을 질렀고,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답니다. 불과 1년 만에 국제유가는 4배 가까이 폭등했고, 전국의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잦아들었으며 서민들은 당장 겨울을 날 연탄 한 장 값에 가슴을 졸여야 했죠. 당시 거리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적막하고도 비장했답니다. 정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밤이 되면 화려한 네온사인은커녕 가로등조차 격등제로 켜져 도시는 어두운 침묵에 잠겼죠. 추운 겨울에도 사무실과 집안의 온도를 낮추며 두꺼운 옷을 껴입고 버텨냈고, 휘발유 한 방울이 아까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먼 길을 묵묵히 걸어 출근하던 아버지들의 뒷모습이 일상이 되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몽당 연필을 아껴 쓰며 나라가 어렵다는 말을 일찍부터 가슴에 새겨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세계를 향한 거대한 문을 열기로 결심했답니다. 기름이 없어 나라가 망한다면 기름이 나오는 그 뜨거운 땅으로 직접 가겠다는 무모하리만큼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영상 50도가 넘는 중동의 살인적인 폭염 속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밤낮 없이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웠던 거예요. 가족에게 보낼 송금수표 한 장을 손에 쥐고 땀 흘리던 그들의 헌신은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집집마다 전등을 끄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절약을 생활화했던 국민들의 인내와 먼 타국 땅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어들인 근로자들의 투혼이 하나로 뭉쳤던 거예요.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 예견했던 전문가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중동 건설 붐을 일으킨 한국인의 저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희망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모래바람 날리는 현장과 어두운 거실 등불 아래서 함께 증명해냈던 것이죠. 그 시절 우리가 아꼈던 기름 한 방울, 사막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운 물빛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노래하며 현대식 아파트와 빌딩 숲을 올려다보던 1980년대 중반 대자연은 우리에게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뼈아픈 교훈으로 일깨워 주었답니다. 특히 1984년 8월 31일부터 사흘간 한반도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그야말로 하늘의 구멍이 뚫린 듯한 공포 그 자체였죠. 이틀 만에 서울에만 4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당시 기상 관측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양이었답니다. 왜 이토록 피해가 컸던 걸까요? 사실 당시 서울은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저지대까지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지만 쏟아지는 빗물을 감당할 배수 시설과 치수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9월 1일 오후 서울 망원동의 유수지 수문제방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던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마치 성난 괴물처럼 마을을 덮쳤고 평화롭던 주택가는 순식간에 지붕만 간신히 보일 정도의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답니다. TV 화면 속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해 지붕 위에서 젖은 몸을 떨며 구조 헬기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절박한 모습이 생중계되었고 자식 같은 가축들이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던 농민들의 통곡 소리가 안방까지 전해졌죠. 물이 빠진 뒤의 현장은 더욱 참혹했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시커먼 썩은 흙탕물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평생 모은 가재도구가 쓰레기 더미가 되어 길거리에 쌓여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대한민국 특유의 위대한 연대의 힘이 들불처럼 일어났답니다.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줄을 이어 수몰 지역으로 향했죠. 군인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총 대신 삽을 들었으며 대학생들과 부녀 회원들은 고무장화를 신고 진흙더 미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남의 집 장롱을 함께 닦아내고 흙탕물에 젖은 옷가지를 내 일처럼 빨아주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풍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동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울린 것은 전 국민이 참여한 수재연금 행렬이었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들고 방송국을 찾은 어린아이부터 평생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을 툭 내놓으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 밥이라도 먹여달라던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까지 누구 하나 부유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힘들지만 옆집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 지극히 한국적인 정, 그리고 품앗이 정신이 800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거액의 성금을 모으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더 튼튼한 댐을 쌓고 배수 시스템을 정비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는 결코 서로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한 것이었죠.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 위로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치듯 전국에서 보내온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그때의 뜨거웠던 이웃사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비바람치는 밤에도 마음 편히 안식의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풍요로운 90년대의 화려한 불빛에 취해 있던 우리에게 1997년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시리고 잔혹한 칼바람을 몰고 찾아왔답니다. 그해 11월 21일 밤 TV 속 정부 관계자의 떨리는 목소리로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단어가 발표되던 순간 온 나라의 심장은 일시에 멈춰버린 듯 했죠. 사실상의 국가부도 선언이었답니다.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어제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버지들은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지만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 앉아 차가운 캔커피 하나로 한숨을 삼켜야 했어요. 집집마다 배달되던 우유와 신문이 끊기고 아이들의 학원비조차 내지 못해 미안함에 눈물 흘리던 어머니들의 흐느낌이 전국의 안방을 가득 메웠죠.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 거대한 침몰 앞에서 한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며 싸늘한 냉소를 보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사랑의 불꽃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1998년 초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금모으기 운동은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사를 다시 쓴 기적 같은 드라마였답니다. 전국 각지의 은행과 방송국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죠. 그 줄 속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인 빚바랜 금리를 손수건에 싸 들고 오셨고, 신혼의 꿈을 채 피우기도 전인 새내기 부부는 서로의 손가락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던 결혼반지를 빼내 기탁함에 넣으며 서로를 보듬었답니다. 특히 우리를 울렸던 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돌잔치 때 선물 받은 소중한 금팔찌를 망설임 없이 내놓는 그 순수한 마음 앞에 현장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추억과 미래를 아낌없이 내어주며 나보다 나라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그 숭고한 희생정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운명을 소중히 여겼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모여 무려 227톤이라는 경이로운 양의 금이 모였고, 이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답니다. 외신들은 위기 앞에 금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대신 나라를 위해 금을 기부하는 국민은 한국인뿐이다라며 앞다투어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보도했죠. 그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IMF라는 거대한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진짜 금보다 더 빛나는 것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서로를 믿고 맞잡았던 우리 국민의 단단한 손길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우리가 함께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서서 이토록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새로운 밀레니엄의 희망차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던 2000년대 초반, 우리는 대자연의 압도적인 이력 앞에 다시 한번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가혹한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2002년 8월 31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는 강릉 지역에 단 하루 만에 870.5mm라는 기상 관측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죠. 뒤이어 1년 만인 2003년 추석 무렵 찾아온 태풍 매미는 역대급 강풍으로 해안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우리의 소중한 터전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렸답니다. 당시의 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죠. 거대한 집채만한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와 지붕을 덮쳤고, 평생을 자식처럼 일궈 온놈 밭은 시커먼 뻘 속에 잠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전기가 끊겨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마을에서 수재민들은 젖은 옷을 입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망연자실하게 하늘만 바라봐야 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며 진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던 농민들의 통곡 소리와 물에 젖어 쓰레기가 되어버린 아이들의 소중한 책가방을 보며 눈물 찢던 부모님들의 한숨이 온 나라에 흘러넘치던 시절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늪에서 다시금 우리를 끌어올린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연대의 목소리였답니다.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생업을 뒤로 한 채 전국의 수해 현장으로 달려갔죠. 평범한 직장인들이 금쪽 같은 휴가를 반납하고 고무장화를 신었으며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여행 대신 삽을 들고 진흙더 미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전국에서 구호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고속도로를 메웠고 그 행렬은 마치 거대한 희망의 강물처럼 상처 입은 지역들을 향해 쉼없이 흘러갔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수해 현장에서 피어난 이름 모를 시민들의 헌신이었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투성이 집안에서 남의 집 가재도구를 자기 물건처럼 정성껏 닦아내고 젖은 쌀을 씻어 가마솥에 따뜻한 밥을 지어 나누던 이웃들의 손길이 있었죠.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쌈짓돈을 몰래 구호소 앞에 두고 가셨고, 어린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보낸 라면 박스 위에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라는 삐뚤빼뚤한 응원의 편지를 남겼답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로가 모여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고 젖은 땅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고난 앞에서 더 단단해지는 우리 국민의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함께 흘렸던 그 뜨거운 땀방울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건넸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비바람 치는 밤에도 마음 편히 안식의 단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2007년 12월 7일 평화롭던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 유례없는 거대한 재앙이 들이닥쳤답니다.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해상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충돌하면서 무려 12,547킬로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차갑고 푸르던 바다는 순식간에 끈적이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답니다. 밀려오는 거무스름한 기름띠는 아름다운 백사장을 덮쳤고 바위 틈마다 스며들어 생명의 숨통을 조였죠. 평생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인 양식장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끝났다. 다시 살아나려면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절망적인 진단이 쏟아졌고 전 세계는 서해안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해안가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믿기지 않는 기적의 행렬이 시작되었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하얀 방제복을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영하의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사람들은 차가운 갯벌 위에 엎드려 헌 옷가지와 수건을 들고 바위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내기 시작했답니다. 누구 하나 시킨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바다를 우리가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주말을 반납한 직장인부터 수능을 마친 학생들, 그리고 노부부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검은 기름때를 온몸으로 받아냈죠. 바위 틈에 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칫솔을 들고 구석구석을 문지르고 닦아도 밀려오는 기름 파도에 맞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던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들은 서로의 방제복에 튄 기름을 보며 웃어주었고 시린 손을 녹이라며 갓 끓인 컵라면과 따뜻한 차를 나누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연대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전문가들이 100년이 걸릴 것이라 장담했던 바다는 우리 국민의 지극정성 어린 손길 아래 단 몇 년 만에 기적처럼 푸른빛을 되찾았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배웠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냈답니다. 검은 기름을 닦아내며 함께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이 거름이 되어 태안의 바다는 다시금 생명의 숨결을 내뿜게 되었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믿고 맞잡았던 그 거친 손길에 온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파도 소리 들리는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IMF라는 긴 터널을 막 빠져나와 다시금 희망의 기지개를 켜던 2008년 가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경제의 해일이 대서양 건너편에서 밀려왔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다시 한번 조여왔죠. 환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외국의 자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한국이 제2의 IMF를 맞이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외신들을 장식하던 때였답니다. 당시 거리의 풍경은 마치 얼음이 얼어붙은 듯 차갑기만 했죠. 수출길이 막힌 공장들은 가동을 멈춰야 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나 싶더니 또 위기인가라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청년들은 바늘구멍보다 좁아진 취업 문턱 앞에서 좌절해야 했어요. 밤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하락화 살표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10년 전에 그 끔찍했던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도 절망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답니다. 10년 전의 아픈 학습 효과 덕분이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한번 상생의 길을 선택했죠. 기업들은 해고 대신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고 노동자들은 임금 동결과 삭감을 받아들이며 동료의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외환 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서민들은 자발적으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하며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났던 우리 기업들의 공격적인 도전과 이를 뒷받침한 근로자들의 헌신이었답니다. 남들이 몸을 사리며 투자를 줄일 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이 기회라며 오히려 세계 시장을 누비며 품질로 승부를 걸었죠.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답니다. 외신들은 한국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준비된 이기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고 무엇보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었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던 그 어두운 밤을 우리 국민들은 서로의 등불이 되어 비춰주며 가장 먼저 새벽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여준 그 뜨거운 저력과 단합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당당한 주역으로 우뚝 서서 이토록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며 다시금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가던 2009년 봄,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적의 습격에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되었답니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 즉 신종플루라는 생소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 한반도까지 밀려온 것이죠. 인류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경험하는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막막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답니다. 당시 거리의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낯설고도 긴장감이 넘쳤죠.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쓴 채 서로의 기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학교와 직장 입구에서는 체온계를 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긴 줄을 서야 했답니다. 누가 감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웃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거리의 활기는 사라졌으며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 채 집안에서 창밖만 바라봐야 했어요.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한 불안함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질서정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나의 위생이 곧 이웃의 안전이라는 믿음 아래 온 국민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며 자발적인 방역 전사가 되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교실을 소독했고,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스스로 격리를 선택하며 동료들을 배려했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웃들이 대신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해주거나 세정제를 나눠주는 따뜻한 풍경이 곳곳에서 펼쳐졌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이를 믿고 기다려준 국민들의 신뢰였답니다. 보건소와 병원 앞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섰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죠. 방호복 속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는 의료진을 향해 시민들은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았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질서의식이 모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플루 치명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기록되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더 좁히며 서로를 지켜냈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함께 지켜낸 위생 수칙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평온하고 건강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2010년 겨울, 평화롭던 우리 농촌 마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겨울바람이 불어닥쳤답니다.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며 소아돼지들의 비명이 들판을 가득 메웠죠. 단 한 마리라도 감염되면 마을 전체의 가축을 처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 앞에 우리 축산농민들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당시 농촌의 풍경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전쟁터와도 같았죠. 자식처럼 이름을 불러가며 애지중지 키워온 소와 돼지들이 트럭에 실려 떠날 때 농민들은 그 차가운 뒤안길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며 울부짖던 할아버지의 쉰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려 키우던 소를 보낸 뒤 빈축사에 들어가 텅 빈 여물통을 어루만지며 밤새 흐느끼던 아버지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죠. 마을 어귀마다 차단 방역을 위한 석회 가루가 하얗게 뿌려졌고 사람들의 왕래조차 끊긴 농촌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만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농민들의 피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답니다. 전 국민이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연대의 손을 내밀기 시작했죠. 전국 각지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지키자는 캠페인이 벌어졌고 소비 위축으로 힘들어하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산 고기 소비에 앞장섰답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모아 농부 아저씨 힘내세요 라는 편지와 함께 성금을 보냈고,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농민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과 방한용품을 실어 날랐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위기 이후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여준 국민들의 끈질긴 관심이었답니다. 축산업 붕괴 위기라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난 먹거리의 가치를 끝까지 믿어주었죠. 덕분에 농민들은 텅 빈 축사를 다시 청소하고 눈물을 닦으며 새끼를 들이는 재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고립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던 농민들에게 국민들이 보내준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백신이 되어 주었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농촌의 가치를 다시금 뼈저리게 깨달았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우리의 식탁이 차려진다는 감사함을 가슴에 새겼답니다. 자식 같은 가축을 묻으며 함께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이 거름이 되어 우리 농촌은 더욱 단단한 방역 체계와 건강한 환경을 갖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건넸던 따뜻한 위로와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온한 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전기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리던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라는 거대한 어둠의 위협 앞에 직면했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오후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전력거래소가 예고 없는 순환정전을 실시하면서 온 나라가 일시에 멈춰서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신호등이 꺼졌으며 은행 업무가 중단되는 등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실 당시 우리는 전력이 무한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에너지 절약에 소홀했었고 예상치 못한 이상 고온 현상 앞에 국가 전력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던 것이죠. 내일은 공장이 멈출지도 모른다. 전국이 암흑에 잠길 것이다 라는 공포 섞인 경보가 TV 자막을 가득 채웠고 예비 전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던 그 긴박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전 국가적인 대정전이라는 벼랑 끝에 서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한번 놀라운 자제력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했답니다. 나 하나 불을 끈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의심 대신 온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스스로 전등 스위치를 내리고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기 시작했죠. 상인들은 가게에 화려한 간판 불을 끄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 손님을 맞이했고 가정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대신 부채질을 하며 국가적인 전력 고비를 함께 넘기고자 했답니다. 사무실의 복사기는 멈췄고 불필요한 전등은 모두 꺼진 채 오직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만이 어두운 도심을 밝히고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내가 불편해야 나라가 산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블랙아웃 방역에 동참한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이었답니다. 전력 거래소의 예비 전력 수치가 1% 상승할 때마다 온 국민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어두운 거실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전기를 아꼈던 그 소박한 행동들이 모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우려했던 대정전이라는 대재앙을 단 한 번의 큰 사고 없이 막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무엇보다 모두가 조금씩 불편을 감수할 때 거대한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진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누었던 그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고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었죠.
그때 우리가 함께 불을 끄는 데 신켰던 그 마음의 등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밝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며 안식의 단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눈부신 성장의 속도에 취해 앞만 보고 달려오던 시간 속에서 우리 사회는 차마 마주하기 힘든 참혹하고도 가슴 아픈 대형 사고들을 목격해야만 했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긴 세월호 참사까지, 그 비극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며 목 놓아 울었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는 처절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죠. 그 시절 우리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기본을 잊고 속도만을 숭상해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향한 통한의 반성이었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의 거리는 깊은 슬픔과 침묵에 잠겼죠. 분향소마다 길게 늘어선 시민들의 줄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고, 노란 리본과 국화꽃 한 송이를 든 손길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어른들이 미안해,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시대적 소명 앞에 직면하게 되었죠.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안전불감증과 부조리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거대한 슬픔을 분노로만 끝내지 않았답니다. 비극을 딛고 일어서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국가의 최우선 순위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변화를 시작했죠.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외침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개조를 이끌어냈답니다.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정비하고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다듬으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죠. 건물의 기둥 하나, 배의 나사 하나를 점검하는 눈길에는 다시는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재난 대응 훈련을 몸으로 익혔고, 시민들은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며 서로의 안전 파수꾼이 되어 주었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며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성숙한 연대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진정한 기초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아픈 시련들을 통해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지엄한 진리를 배웠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과 다짐이 걸음이 되어 대한민국은 이제 속도보다는 생명을, 효율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며 약속했던 그 따뜻한 배려와 성찰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평온하고 든든한 밤을 맞이하며 안식의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메르스라는 낯선 이름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쳤던 2015년의 초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중동에서 시작된 이 치명적인 질병은 순식간에 우리 일상의 평온을 앗아갔고, 병원 문턱조차 넘기 무서운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거리는 정막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마스크 너머로 불안한 숨을 몰아쉬어야 했죠. 평소라면 푹 젖었을 시장과 영화관은 텅 비어버렸고, 온 나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고독한 전쟁터로 변해버렸답니다. 당시 가장 뜨겁고도 처절했던 현장은 바로 병원의 격리 병동이었죠.
30도가 넘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우리 의료진들은 통풍조차 되지 않는 무거운 방호복을 온몸에 두르고 사투를 벌였답니다. 고글 안에는 땀방울이 고여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환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며 혹시나 내가 매개체가 될까봐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그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무너져가던 방역의 둑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공포 앞에서 결코 비겁하지 않았답니다. 의료진이 우리의 방패라면 우리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자는 따뜻한 연대의 물결이 일어났죠. 격리 조치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현관문 앞에 생필품과 응원 메모를 두고 가는 이웃들이 생겨났고,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가 전국에서 답지했답니다. 학교와 직장에서는 스스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보이지 않는 방역망을 함께 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한 우리 국민들은 가짜 뉴스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선택하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비난보다는 격려를 택했던 우리들의 마음이었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피하는 대신 함께 이겨내자며 오히려 힘을 보태주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 그 뜨거운 진심이 모여 우리는 단 69일 만에 메르스 종식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답니다. 세계보건기구조차 경악할 만큼 빠른 속도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첨단 의학기술보다도 더 강력했던 사람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공중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웠고, 나의 안전이 곧 이웃의 안녕이라는 지엄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방호복 속에서 흘린 의료진의 땀방울과 시민들이 나눈 따뜻한 배려가 거름이 되어 대한민국은 훗날 더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방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믿고 지켜주었던 그 숭고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평온하고 쾌적한 밤을 맞이하며 안식의 단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수능 예비 소집을 마치고 긴장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던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며 도심 곳곳이 갈라지고 학교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수능을 불과 12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사회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수능 연기라는 중대한 결단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시험지 배부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들려온 이 충격적인 소식에 전국의 수험생들은 당혹감과 불안함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죠. 당시 포항 지역의 풍경은 그야말로 공포와 혼란 그 자체였답니다. 여진의 두려움 속에 대피소로 피신한 수험생들은 흙먼지 묻은 책상을 펴고 손을 떨며 문제집을 넘겨야 했고, 무너진 학교 건물 안에서 내일 시험을 치러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아이들의 모습은 전 국민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죠. 내일 시험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어쩌나, 포항 아이들만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게 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고, 대한민국은 국가대사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공정함을 선택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서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 연기 결정 직후에 시작되었답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자 전국의 수험생 60만 명은 다시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져야 했고, 군 입대를 미룬 학생부터 시험장 근처에 숙소를 잡았던 이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전국의 수험생들은 포항 친구들아 힘내, 너희가 안전한 게 먼저야 라는 따뜻한 응원을 보냈고, 시민들은 버려진 문제집을 다시 주워주며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였답니다.
온 국민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포항의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것이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비상 상황 속에서 빛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스템과 배려였답니다. 군부대는 전역을 앞둔 수험생 장병들의 휴가를 연장해 주었고, 호텔과 숙박업소들은 예약 취소 위약금을 받지 않으며 수험생들의 편의를 봐주었죠. 전국에서 답지한 구호 물품은 포항의 대피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수험생들이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준 그 성숙한 마음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품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효율이나 국가적 일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고귀한 가치를 확인했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무력해질 수 있었던 위기였지만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정함을 위해 한 걸음씩 물러났을 때 대한민국은 훨씬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죠. 그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멈춰섰던 그 일주일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토록 평온한 밤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채 깨닫기도 전인 2020년 초 전 세계는 시계 바늘이 멈춰버린 듯한 거대한 혼란에 빠져들었답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덮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마스크 없이 공기를 들이마시던 그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금지된 꿈이 되어버린 시절이었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그리움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한 단절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던 참으로 외롭고 긴 겨울이었죠. 당시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정지 화면과도 같았죠. 번화했던 거리는 적막만이 감돌았고, 학교의 종소리는 잦아들었으며 공항은 날개 잃은 새처럼 멈춰 섰답니다. 자영업자들은 텅 빈 가게를 지키며 타들어가는 가슴을 움켜쥐어야 했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면회조차 가지 못해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맞대며 눈물 찢던 그 아픈 기억들. 하지만 이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답니다. 사재기 한 번 없이 질서 정연하게 약국 앞에 줄을 서서 마스크 한 장을 소중히 나누던 그 질서 의식은 전 세계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죠. 나는 괜찮으니 더 필요한 분께 양보해 주세요 라며 마스크를 기부하던 무명 시민들의 진심은 차가운 도심 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선을 넘나드는 의료진의 눈물겨운 사투와 그들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이었답니다. 방호복 속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환자 곁을 지키던 간호사들의 이마에는 반창고 자국이 깊게 패였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에서 선별진료소로 달려간 의료봉사자들의 헌신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울렸답니다. 내 이웃을 위해 이번 명절은 참겠습니다 라며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의 배려는 우리가 왜 하나의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죠.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준 이 위대한 연대는 그 어떤 백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했답니다. 우리는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진짜 기적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내일처럼 여기며 묵묵히 인내해준 평범한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각자 도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거리를 좁히며 거리두기 속에 숨겨진 사랑을 실천하며 이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냈던 거예요.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임을 잊지 않았던 그 성숙한 책임감이 대한민국을 다시 빛나는 일상으로 이끌어낸 원동력이었답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함께함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법을 몸소 익혔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안아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건넸던 그 따뜻한 눈빛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걸음이 되어 대한민국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지켜낸 그 소중한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미소를 마주하며 이토록 평온한 밤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눈부신 문명의 혜택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려온 시간만큼 우리를 품어준 지구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아픔의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답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그리고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련이 되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맑은 공기, 그리고 풍요로운 대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이 막막한 위기감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변화라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거대한 지구적 시련 앞에서도 결코 냉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지구가 살아날까라는 의구심 대신 나부터 시작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의 혁명을 시작했죠. 플라스틱 빨대를 거절하고 장바구니를 챙기는 소박한 습관부터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숨쉬게 하려는 작지만 위대한 실천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손을 맞잡고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답니다. 공장들은 매연을 줄이기 위해 설비를 바꾸고 거리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워지며 우리네 식탁에는 저탄소 농산물이 오르기 시작했죠.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지구에 덜 미안한 길을 가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결의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답니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든 채 환하게 웃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경제대국을 넘어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기성세대의 반성과 미래 세대의 열정이 만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며 어른들에게 올바른 실천을 권유하고 어른들은 그 순수한 마음에 화답하며 더 푸른 강산과 맑은 하늘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을 인내하고 있답니다. 불편함은 잠시지만 지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이 숭고한 믿음이 모여 대한민국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재앙을 희망의 기회로 바꿔나가는 위대한 반전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련을 통해 인류와 자연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진정한 풍요는 소유가 아닌 공존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오늘 기꺼이 내린 그 용기 있는 선택과 실천이 거름이 되어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와 함께 숨쉬는 지속 가능한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죠.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기후 위기에 맞서는 오늘날까지 참으로 길고도 위대한 여정이었네요. 수많은 시련을 묵묵히 이겨내며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 모두의 발자취가 이제 고요한 안식의 문턱 앞에 닿았습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고 시련을 이겨낸 당신만을 위한 가장 깊고 따뜻한 마지막 휴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시작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오늘날까지 참으로 길고도 위대한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왔네요. 수많은 시련을 묵묵히 이겨내며 대한민국이라는 기적을 일궈온 우리 모두의 발자취가 이제 고요한 안식의 문턱 앞에 닿았답니다.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던 그 뜨거웠던 손길들, IMF 외환위기 때
장롱 속 금을 꺼내며 나라를 걱정하던 그 지극한 마음들, 그리고 태안의 검은 바다를 하얗게 닦아내던 123만 명의 기적 같은 헌신까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로 써내려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였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낸 하루도 어쩌면 이 역사 속의 한 장면처럼 치열하고 고단했을지 몰라요. 때로는 거친 파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막막했을 것이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는 것처럼 외로웠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숱한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거창한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웃을 배려하고 내일을 꿈꿨던 평범한 이들의 진심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당신이 견뎌낸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평온한 내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짊어지고 왔던 오늘의 걱정도, 내일을 향한 불안함도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셔도 괜찮답니다. 시련을 이겨낸 우리 모두의 역사가 증명하듯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머지 않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다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치열한 고민도 거창한 계획도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한 완전한 휴식과 평화뿐이랍니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당신을 감싸 안는 이 고요한 밤의 공기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이제 정말 잠에 들 시간입니다. 잘 자요.